고전 명작. 오늘은 공포 SF 고전 중 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러브크래프트 단편선이란 책 중에서 픽먼의 모델이란 작품을 이틀에 나눠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번역 고전 명작 15화 러브크래프트 원작 신주원 번역의 픽먼의 모델. 내가 작년보다 훨씬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말게나. 그럴 만한 이유가 산더미만큼 많은 데다가 정신이 온전한 것만도 대단히 운이 좋다고 믿으니 말일세. 아니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나. 꼭 대답을 들어야겠다면 입을 다물 이유가 없겠군. 어쩌면 당연히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네. 자네는 내가 예술가 클럽에 발을 끊고 픽먼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하니까 자식이라도 죽은 부모 마냥 편지를 보냈지? 난 픽먼이 실종된 후로 클럽에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군. 아니, 픽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네. 자네는 내가 픽먼과 절교한 이유가 남이 모르는 뭔가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픽먼에 대한 이야기를 피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냥 경찰에게 전부 일임했으면 좋겠네. 하기야 픽먼이 피터스라는 가명으로 새대로 살았던 노스엔드의 해묵은 집조차 모르는 경찰이 뭘 할 수 있을까 싶네만은. 나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네. 물론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아. 훤한 대낮이라도 말이야. 그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픽먼이 그 집에 새든 이유를 안다네. 내 말을 들으면 자네도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리라 믿어. 경찰은 나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부탁하겠지만 설사 길을 안다 해도 두 번 다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거든.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어. 나는 이제 지하철도 탈 수 없네. 자네는 비웃겠지만 이제는 지하실에 내려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네. 자네는 내가 레이드 박사나 존 마이넛, 로스워스처럼 야단스러운 노파들과 같은 이유로 픽먼을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나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예술을 꺼리진 않아. 오히려 작품의 성격이 어떠하든 픽먼이라는 천재와 알고 지내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겼다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보스턴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는 리차드 업튼 픽먼이라고 생각하네. 그가 먹는 굴, 사람을 먹는 악귀 혹은 괴물 이라는 작품을 보여줬을 때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 조 마이넛은 그 때문에 픽먼과 인연을 끊었다지만. 자네도 알겠지만 픽먼의 그림 같은 작품을 창조하려면 대단한 기술과 심오한 통찰력이 필요하지. 잡지 표지나 그리는 엉터리 화가라면 누구나 물감 얼룩을 사박으로 튀긴 그림에 악몽이니 마녀의 연회니 악마의 초상화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진실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사실이라고 느끼게 하는 작품은 위대한 화가만이 창조해낼 수 있네. 진정한 예술가는 공포가 기능하는 원리를 알아내고 공포를 사실적으로 해부하는 능력을 갖추었거든. 그들은 정확한 선과 비율로 잠재된 공포와 유전적으로 전해내려오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적절한 색채 대비와 조명 효과로 잠든 감각을 기묘하게 일깨우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네. 싸구려 유령 이야기에 실린 사파를 보면 우스운데 헨리 퓨절리의 그림을 대하면 전율을 느끼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알겠나? 위대한 화가에게는 자신이 포착한 삶 덜머를 우리도 잠시나마 견륜질할 수 있게 해주는 재능이 있다네. 귀스타브 도레나 시드니 사임, 시카고의 앵가 롤리의 그림을 보게나. 그리고 픽먼은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도달하지 못할 재능을 지닌 화가였지. 저 화가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묻지 말아주게나. 알겠나? 일반적인 예술작품이라면 별 볼 일 없는 화가나 텅 빈 작업실에서 뻔한 방법으로 그린 인공적인 작품과 자연이나 모델을 옮겨 담은 듯 살아 숨쉬는 작품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렇다면 정말로 기이한 화가는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내거나 본인이 보는 환상적인 세계를 현실로 소환해낼 수도 있지 않겠나?
실물을 보고 그린 작품이 잡다한 기법만 배워 그린 만화와는 다른 것처럼 픽먼의 작품 역시 하찮은 망상을 끄적거린 그림과는 천지 차이였어. 만약 픽먼이 보았던 것을 나도 보았더라면, 아냐, 안 될 말이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도 마셔야겠네. 픽먼이라는 인간이 그가 진짜 인간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보았던 것을 나도 보았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살아있지 못했을 걸세.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픽먼은 특히 얼굴을 그리는데 뛰어났지. 이목구비와 표정의 뒤틀림으로 순수한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고야 이후에 픽먼이 유일했을 걸세. 고야 이전에는 노트르담이나 몽셀 미셀의 가고일과 키메라를 새긴 중세 예술가들이 있었지. 중세라는 기묘한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진짜로 그런 괴물들을 믿었고 또 실제로 보았을 수도 있네. 그러고 보니 1년 전에 자네가 픽먼에게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얻느냐고 물어본 적 있지? 그때 그가 터뜨렸던 웃음은 정말 불쾌하지 않았나? 레이드 박사가 픽먼과 절규한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웃음 때문이었네. 기억하겠지만 그때 레이드 박사는 비교 경리학을 막 시작한 참이라 온갖 병의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의미를 깨달았다고 뽐내고 있지 않았나? 그는 하루가 다르게 픽먼을 불쾌한 남자라고 느끼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무서워하기까지 했다고 고백하더군. 픽먼의 이목구비와 표정이 서서히 비인간적이고 기분 나쁘게 바뀌었다고 하지 뭔가. 픽먼의 식생활을 헐뜯으며 그가 극도로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인간이라고 욕을 퍼붓기도 했지. 자네도 아마 레이드 박사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픽먼의 작품에 과하게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을 걸세. 나도 그렇게 말했거든. 당시에는 말이야. 하지만 내가 픽먼과 절규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세. 오히려 위대한 명작이었던 먹는 구울 때문에 존경은 더해만 갔어. 자네도 봐서 알겠지만 그 작품은 예술가 클럽이 전시해줄 리 없고 보스턴 미술관에서도 퇴짜를 놓을 게 분명한 데다 개인에게 팔리지도 않을 그림이었지. 픽먼은 실종 직전까지 그 작품을 집에 걸어두었어. 지금은 세일럼에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 가 있다네. 자네도 픽먼이 세일럼의 유서 깊은 가문 후손이고 조상 중에 1692년에 교수형에 처해진 마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나는 픽먼을 자주 찾아갔네. 기형적인 예술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부터 방문은 더욱 잦아졌지. 애당초 논문의 주제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지만 어쨌든 논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좋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네. 그는 나에게 펜과 잉크 스케치를 포함한 작품 전체를 공개했는데 클럽 회원들의 눈에 띈다면 당장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것들밖에 없었지. 나는 금세 픽먼의 열성적인 추종자가 되었다네. 댄버스 정신병원에서나 들을 만한 광기 어린 예술 이론과 철학적인 이론을 몇 시간이고 기꺼이 경청하며 학생처럼 즐거워했지.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는데 나만이 그를 영웅적으로 숭배하니 막역한 사이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네. 그러던 어느 밤 픽먼이 집에 있는 작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특이하고 충격적인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제의를 했네. 내가 입이 무겁고 비위가 강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 잘 듣게. 뉴베리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고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작품들을 보여주지. 나는 화가로서 영혼의 색채를 포착해야 하는데 매립지에 서둘러 세워져 인공적으로 번쩍거리는 이 거리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이곳 백베이는 보스턴이 아니야. 역사나 영혼이 쌓일 시간도 없었으니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 백베이에 유령이 있다 한들 습지와 얕은만에 길든 멍청하고 온순한 유령밖에 없을 걸세. 나는 인간의 유령을 원해. 지옥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목도한 광경을 이해할 만큼 고도의 지성을 가진 유지령을. 예술가가 살아 마땅한 곳은 노스엔드야.
진정한 단미주의자라면 빈민가라 할지라도 오랜 전통을 탐구하기 위해서라면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네. 잘 생각해보거나 노스엔드 같은 장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지 않나? 사람들이 대대손손 살아가고 느끼고 죽은 곳 아닌가? 옛사람들은 살아가고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게다가 노스엔드는 1632년 콥스힐의 제조공장이 세워진 후로 1650년부터 현재 거리의 반을 창조해낸 곳이지. 자네에게 250년도 넘게 세워져 있는 집들을 보여주겠네. 그 집들은 현대의 건물 따위는 손쉽게 부셔버릴 만한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 삶에 대해, 삶 뒤편에 잠든 힘에 대해 현대인이 대체 무엇을 알겠는가? 자네는 세일럼의 주술을 헛소리로 여기지만 내 6대 조모께서 살아계셨다면 하실 말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네. 6대 조모께서는 커튼 매너, 미국 뉴 잉글랜드 목사이자 역사가 신실한 체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대에 매달리셨지. 그 빌어먹을 자식은 이 지루한 세상에서 누가 탈출이라도 할까봐 벌벌 떠는 겁장이었다네. 누군가가 그 자식을 저주하거나 야밤에 피를 빨아먹었다면 좋았을 텐데. 고상하고 대담한 척했던 위선자인 매더의 생각을 보여줄 수도 있네. 그가 들어가기조차 무서워했던 장소도 보여줄 수 있고. 매더는 미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위협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놀라움 따위의 멍청한 저서에는 차마 적을 수 없었던 것들을 알고 있었다네. 알겠나? 한때 노스엔드 전체에는 터널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터널을 통해 각자의 집으로 공동묘지로 바다 쪽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네. 땅 위에서는 고발당하고 박해받을지라도 매더 같은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나다니며 상상조차 못할 일을 하며 밤마다 웃음을 터뜨렸단 말일세. 맹세하건대 1700년 이전에 세워져 지금까지 남아있는 10채의 집 가운데 8채의 지하실에는 기묘한 무언가가 있네. 왜 건물을 헐다가 벽돌로 막아놓은 입구나 지하실에서 이상한 우물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지 않나? 작년에는 전철역이 있는 헌치먼가 근처에서도 하나 발견되었다지. 과거에는 마녀는 물론이고 마녀들이 주문으로 소환한 괴물들도 존재했다네. 해적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리거나 사략선이나 밀수업자에게서 빼앗아온 보물도 있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법은 물론이고 삶의 경계를 확장하는 법까지 알고 있었다네.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런 방법을 알았던 시대였지. 그에 비해 현대인의 분홍색 뇌는 어찌나 연약한가. 자칭 예술가들이 모인 클럽에서조차 비컨가에서 차나 들이키며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면 몸을 벌벌 떨고 경기를 일으키기 일쑤지. 현대인의 유일한 장점이라곤 과거를 면밀히 조사하지도 못할 만큼 지긋지긋하게 멍청하다는 사실뿐일세. 지도나 기록이나 여행 안내서로 노스엔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지. 프린스가 북쪽만 해도 30개나 40개쯤 되는 골목이 있는데 존재를 아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지 않나. 그렇다고 거길 지나다니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그 골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닐세 서버. 노스엔드처럼 오래된 장소는 눈부신 꿈과 경이로운 공포로 넘쳐흐르는 일상의 도피처야. 그런데도 그 가치를 깨닫거나 뭔가를 얻어내려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지. 아니, 어쩌면 딱 한 명 있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그곳을 뒤지면서 허탕만 치지는 않았으니까. 자네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밤마다 오랜 공포의 기운이 떠도는 노스엔드에 내가 또 다른 작업실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 할 텐가? 뉴버리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나는 클럽의 노처녀들에게는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네. 레이드 그 빌어먹을 자식은 내가 시대의 역행에 퇴화한 괴물이라도 되느냐 험담을 하고 다닌다지. 그래서 공포가 살아 숨쉬는 장소를 찾아나야 했던 거야. 작업실은 나와 3명의 북유럽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네. 실제 거리는 전철역에서 멀지 않지만 영혼의 깊이로 따지자면 몇백 년이나 떨어진 곳이지. 아까 이야기했던 기묘한 문이나 우물을 기억하나?
작업실이 있는 집 지하에 그것과 똑같은 낡고 기괴한 우물이 있더군. 그래서 그 집을 선택한 걸세. 건물이 너무 낡아 아무도 새를 들려 하지 않고 집세도 말하기 못할 정도로 값이 쌌다네. 창문은 판자로 덧대어져 있지만 나는 작업 중에는 햇빛을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지. 작업실로 쓰는 방은 짙은 영감이 떠오르는 지하실 뿐이지만 1층에는 가구가 딸린 다른 방도 있으니 자네 마음대로 써도 돼. 집주인은 시칠리아 출신이던데 나는 세를 낼 때 피터스라는 가명을 사용했네. 자, 원한다면 당장 오늘 밤에 데려가 주지. 좋아할 만한 작품이 많을 걸세. 아까도 말했지만 그곳에서는 스스로를 자제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편이니까. 그다지 멀지도 않아.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아 택시를 타는 대신 가끔 걸어가기도 하는 거리거든. 사우스역에서 전철을 타고 배터리가에 내리면 도보로 금방 일세.